CG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상 필벌이라는 말이 있죠. 상을 줄 만한 사람에게는 꼭 상을 주고요. 벌을 줄 만한 사람에게는 꼭 벌을 준다라는 이야기인데, 한비자, 그러니까 전국시대 법가사상의 창시자인 한비자의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하를 다스리는 군주의 태도를 조언한 말인데요. 연말 인사 개편을 앞둔 재계가 신상 필벌의 기조를 예고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업과 리더의 이야기를 이어주시는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 주에 다뤄볼 이야기는 재계의 인사. 네.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잖아요. 네. 먼저 봐야 될 기업이 SK를 봐야겠는데요.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K E&S의 합병, 이거를 라이언 일병교학이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어떤 구조로 가는 겁니까? 10월 1일 날 출범을 하죠. 네. 그러니까 합병 SK 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이제 SK 이 모든 과정이 리밸런싱이나 모든 과정들이 SK 그룹 입장에서는 SK 온 구하기 배터리 회사 SK 온 목적이 있는데, SK 온에 대한 SK 그룹의 어떤 의지가 왜 이렇게 강한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잘 보시면 SK 그룹 역사에서 스스로 제조업을 해본 거는 SK온이 처음입니다. 없죠. 그전에는 다 뭐 내수 보시면 이런 것들 유공을 유지해서 SK 이노베이션이 됐고요. SK텔레콤도 한국텔레콤 인수한 것이고, SK 하이닉스도 결국은 인수해서 만든 회사인데, 스스로 맨바닥부터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제조업을 처음 시작한 건 SK온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뭐 심리적인 애착도 있나 보네요. 그러면 SK그룹의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가기 위한 SK그룹의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되는 게 저는 SK온이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SK 이런 의미에서 SK온을 이제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SK E&S와 SK 이노베이션을 이제 약간 무리수를 두 가면서까지 좀 합병을 하게 된 거죠. SK E&S는 사람들이 많이 생소하게 여기시더라고요. SK E&S는 뿌리가 원래 SK 이노베이션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SK 옛날에 SK 주식회사하고 SK 엘론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99년도에 미국 엘론으로부터 3억 달러를 빌려가지고 만든 게 SK 엘론이에요. 요게 이제 SK 엘론이 이제 그 당시 90년대 전남 도시가스, 익산 도시가스, 지역 도시가스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2005년 10월 28일 어제가 창립 기념일입니다. E&S의 마지막 창립 기념일을 한 거죠. 그래서 사명을 E&S로 그때 2005년에 변경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이어왔는데, 알짜 회사죠. 이거를 합병을 해서 어쨌든 SK온 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K온, 그러니까 또 이것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또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부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노베이션 산하의 사장단 바로 인사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임 사장 3명 공통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 좀 주목해서 보였습니까? 먼저 요 앞전에 SK그룹이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 읽어내야 돼요. 이 앞전에 5월 달에 한 번, 그리고 7월 달에 한 번 원포인트 인사를 2번 했습니다. 요 때를 보면 어디를 했냐면은 첫 번째 그 SK 에코플랜트 김영건 사장하고 SK 스퀘어 한명진 사장을 긴축 새로 임명을 시켰는데, 이 두 곳을 바꿨거든요. 이 두 분은 CFO 출신입니다. 긴축을 해야 되니까 구조정을 해야 돼서 SK 에코플랜트에도 CFO 출신 김영건 사장, SK 스퀘어에도 한명진 사장을 CFO 출신 앉혀서 긴축의 의미를 담았다면, 뭐 이쪽은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엔. 이번 인사의 특징은 공격 대열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공계 출신들을 다 앉혔다. 우선 바꾼 분이 SK 에너지의 김종화 사장을 앉혔는데, 이분 원래 한양대 공업학과 출신이시고 바로 이 직전에 SK 이노베이션 울산 컴플렉스 총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죠. 뼛속 깊은 엔지니어고. 두 번째 SK 지오센트릭이라고 해서, 지오센트릭은 일반인들 잘 모르실 텐데 여기 무슨 회사냐면은 말 그대로 폐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을 전수 재생 가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이게 전 세계 마켓이 한 50조 됩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앞으로 더 커지겠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지오센트릭이 그래서 수익률이 괜찮았는데 작년 수익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징계 차원에서 신상 필벌 차원에서 교체를 하면서 최안섭 사장을 앉혔는데 7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연대 화공과 학석사를 하셨는데 원래 지오센트릭에서 소재사업본부장을 하셨어요. 이분도 엔지니어 출신. 세 번째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이죠. 75년생이신데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 학석사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상민 사장도
이공계 출신. 보통 기업들이 이공계 출신을 앉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공격 대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기술과 현장으로 기초 체력을 쌓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CFO를 앉히면 좀 리밸런싱을 하겠다, 구종을 하겠다는 약간 관리. 그렇죠. 이제 엔지니어 출신을 수장으로 앉히겠다는 거는 다시 처음부터 기초 체력을 쌓으면서 기술을 쌓겠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역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생이 두 분이 됐네요. 현재 SK그룹의 평균 CEO들 나이는 58세인데요. 네. 지금 한 53살, 한 5살 정도 평균이 낮아지면서 SK가 크게 이제 그 리밸런싱과 함께 세대 교체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공계의 약진 그리고 상당히 젊어졌다. 이 두 가지 정도를 핵심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SK그룹이 조기 인사설이 있긴 했는데 본래 일정대로 다음 달쯤 아니지 다음 달쯤 정기 인사를 한다고 해요. 이번 주 금요일쯤에 CEO 세미나에서 인사 윤곽이 드러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최태원 회장이 이제 SK그룹을 리밸런싱을 하면서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의 축은 SK 하이닉스와 텔레콤을 중심으로 한 AI 사업을 메인으로 하나의 큰 축을 가져가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SK 이노베이션과 SK ENS도 합치고 SK 온도 지금 가동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통합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큰 축 하나. 지금 100조짜리 기업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다른 기업의 배터리 사업은 자동차 쪽 뭐 이런 쪽인데 SK그룹은 이 배터리 사업을 자동차도 포함하지만 에너지라는 큰 틀에서 그러니까 ESS는 이쪽으로 가면서 크겠죠. 에너지 저장 수소라든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통합 에너지 솔루션의 한 축 그리고 하이닉스와 SK 하이닉스와 텔레콤 중심으로 IT 쪽에서는 AI라는 큰 한 축의 두 개의 축으로 가서 바이오 쪽은 어차피 지금 최창원 의장이 맡고 있는 SK 케미칼 산하로 가 있으니까 그쪽은 현재 축에서 뭐 스테이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 개의 축으로 가서 인사도 이 두 개의 축을 보좌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인사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금씩 예측이 되고 기본적으로 목표는 요즘 밸류업 하잖아요. 사실은 밸류업의 핵심은 ROE예요. 자본 그러니까 리턴 오브 이쿼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본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남기느냐의 게임이거든요. 한국어로 생각이 안 난다. 자본 수익률이죠.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자본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남기는 건데 삼성전자의 문제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ROE가 TSMC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SK 높지는 않아요. SK ROE 평균이 10%가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거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밖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SK ROE가 6%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10% 넘기겠다는 두 개의 축으로 하는 목표를 잡으면서 아마 이번 그 CEO 세미나를 할 것 같고 요 축에 맞춰서 어쨌든 뭐 인사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ROE 뭐 이렇게만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 일이 있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SK 살펴봤으니까 다른 기업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화그룹도 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한화그룹이 그 CEO 쪽 그러니까 대표 쪽 좀 어려지는 분위기잖아요. 이번에 인사 개편 기조 어떻게 됩니까? 한화그룹은 늘 이제 좀 인사 완전히 패턴이 바뀐 게 9월로 정기 인사를 바꾼 것 같아요. 한화그룹은. 아예 9월로. 9월은 이런 의미가 있죠. 김동관 부회장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죠. 미국의 학기가 언제 시작하죠? 모릅니다. 8, 9월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럼 물론 뭐 그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화그룹 인사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번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온 유도 인간이 있죠. 경영권 승계에 대한 교두보 확보. 그러니까 주 하나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에너지와 하나임팩트의 인사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오션이라든지 나머지 인사 사장 다 바뀐 것도 보면 김동관 체계의 공고화, 진정 체제 구축의 공고화 읽을 수 있고 그 뒤에 인사가 난 게 하나생명 인사가 났는데 하나생명은 김동원 사장의 공고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3세 경영인들의 경영 공고화가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 있고 3세 승계 작업에 본격적인 본격 준비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 인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기업들, 다른 기업들도 뭐 LG도 있고 하지만은 역시 삼성을 제일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 실적이 안 좋았고 기술적으로도 밀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연말 인사가 단행될 것이다라는 추측도 나오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사를 좀 당겨야 되겠죠. 27일 이틀 전이 이재용 회장의 취임 2주년이었는데 네, 에버랜드 갔었잖아요. 예. 이번에도 침묵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해에 1주년 취임 때 그런 기고문을 쓴 기억이 나요. 침묵이 너무 길다. 네, 너무 길다. 네. 2주년 때도 역시 이런 상황에서 침묵했다는 것은 방향성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세간에 이런 말이 돕니다. 하삼하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하삼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조가 생겼는데 SK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이직했다가 다시 SK 하이닉스로 가는 걸 하삼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직이 그만큼 관리화됐고 지금 기술은 결국에는 인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빠져나간다는 의미를 지금 신조가 나타날 정도까지 네. 좋지가 않다는 의미고 이미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가장 큰 경쟁력은 한 1사이클이나 1.5사이클 앞선 기술 격차로 많은 수익을 조기에 걷어가는 구조를 그렇죠. 이 구조 자체가 무너진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네, 그 책임이 이번 인사에 나타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고요. 지금 사장단 구성을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계신 분들이 마지막 승진자가 다 2022년 승진이에요. 예. 그러니까 2년 전 승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승진하고 나면 3년의 기회를 준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분들이 뭔가 교체가 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 지금 가장 오래된 분 중에 두 분은 부회장 두 분은 정윤호 사업지원 네, TF장이 2021년 12월에 부회장 승진했어요. 예. 그리고 한종희 DX 그 부회장도 같은 해인 2021년 12월인데 만 3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분들의 거치가 앞으로 삼성전자 인사에 전 나머지 분들에 대한 인사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미 왜냐하면 현재 그 R&D 본부장인 송재혁 CTO도 중간에 교체를 했거든요. 네. 중간에 교체한 분을 이분 바꿀 것 같지는 않고 DS 부문장인 전영년 부회장도 이제 5개월, 6개월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약간 뭐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금 문제는 정윤호 부회장과 한종희 부회장이 만 3년이 됐는데 네. 이분들의 어떻게 거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이번 삼성전자 인사의 가장 관전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 인사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아까 하사마 말씀을 해주셨는데 LG전자 모바일이 한참 안 좋을 때 그때 개발 인력이 펜텍으로 이직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삼성에서 C급 이런 임원들의 공대맨들이 올라서거나 더 젊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의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게 네. 관리형 삼성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재무팀이나 관리자들이 뭐 너무 네. 비대한 거 아니냐는 게 계속 우려했거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너무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형 분들이 가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실적을 낼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코스트 다운. 비용을 맞아요. 줄여서 네. 이익률을 올리는 방법. 왜냐하면 직접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M&A를 해서 덩치를 키우는 일. 보통 이제 SK는 사실 후자를 택한 거죠. 네. SK가 리밸런싱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들이 가서 너무 많이 비대해진 거죠. 그걸 지금 잘라라. 비대해진 살들을 빼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네. 그래서 엔지니어를 등용하는 거고 삼성도 지금 그렇게 진단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엔지니어들의 어떤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만큼 확장되느냐. 앞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회복되지 않느냐 중요한 또 하나의 분신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보다는 지금은 약간 돌파를 하고 기술적인 어떤 내재 가치를 확보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예전에 삼성이 적자 내고 그랬을 때 그때 사내식당 가는 그 길을 보니까 잔반을 남기지 맙시다 이런 거 붙어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꼭 관리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님과 함께 기업 인사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